뭐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채팅창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털레반들이 지금 무슨 전략 투표한다고 생일로 이제 표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투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방송 내용에 준비를 했는데 그 뭐 이미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전파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털레반이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얘네들은 안 됩니다. 그 너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제가 해야 가능한 거예요. 전략 투표는. 그래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할 문제 아니고 제가 드디어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전략 투표 방식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털레반들은 저게 제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 선거 때마다 이 전략 투표를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죠. 소소님 우리 젠피우 지켜주는 찐명 최한욱TV가 있어 든든합니다. 함께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흉내를 내고 있어. 야, 근데 야, 판이 바뀌었어.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걸, 하게 놔둬야 돼요. 아마 제가 이제 어제 뭐 고민을 좀 더 해가지고, 전략적 방향을, 예비 경선 전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비 경선에서 이제 청래당을 최대한 떨어뜨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표 계산을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표 계산을 해보니까 예비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네, 복만삼님 매일매일 광고하는데 상미안 바르고 모죽차 먹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 계시네요. 그 상미안을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래당 3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건 그냥 놔둬야 돼요, 지금, 여러분. 쟤네들을 막 시비 걸고 화내고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청래당 3명이 다, 본선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제 완벽한 구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바뀌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청래당 3명을 절대 컷오프 시키면 안 됩니다. 예비 경선에서 떨어뜨리면 안 돼요, 지금. 3명 다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쟤네들이 뭘 하건 그냥 놔두시면 되고, 나중에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표를 좀 빌려줘야 돼. 그럴 상황이다. 표를 빌려줘야 될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이제 요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가면 될지. 이번에는 오히려 더 복잡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간단할 것 같아, 방법이. 대단히 간단할 것 같아갖고, 전에는 뭐 박장대소 막 말을 만들어냈잖아 제가. 4명을 어떻게든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표를 이렇게 분산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번에 전략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 말미에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털레반들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큰일이네.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맛조개 어르신, 보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당대표, 후보들이, 또 선거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뭐, 호남에, 정청래가, 호남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욕만 처먹었다. 뭐, 이런 내용을 채팅창에 써주신 분도 있는데, 자, 오늘 선거 전 각 후보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요거 먼저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쯤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친 당대표 후보들이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연임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자신의 성과로 1인 1표제를 내세웠고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대진표 확정 뒤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에 돌입한 첫 주말.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찾았습니다. 당대표 시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1대1로 조정한 1인 1표제 도입을 성과로 강조하면서 연임에 성공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1인 1표의 시대도 당대표인 제 임기 중에 당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이어서 이재명 시즌2 정부가 와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당원 비율이 적은 경남 지역을 찾은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의 1인 1표제로는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원 비율이 아닌 국민 인구 비례 선거인단 국민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노무현 돌풍이 가능했습니다. 고성국이나 무슨 전환길 이런 지지자들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동물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야 그게. 본경선이 처음 시작되는 충청 지역을 찾은 김민석 후보는 1인 1표제를 좋은 시작이라 표현했지만 1인 1표라는 좋은 시작 위에서 더 많은 토론을 하고 또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당원 주권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약간 삐끗했다면서 우리가 당을 정신 차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리더십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각 당대표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뉴스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정청래는 진짜, 아니, 저렇게까지 저는 참 지능이 떨어지나, 준비가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 아니, 1인 1표제는 됐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나왔으면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청래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1년 동안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민주당 이제 상황이나 돌아가는 양상을 당원들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청래인 거잖아. 근데 지금 선거가 이제 후보 등록이 됐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도 당의 미래와 관련된 혹은 뭐 민주 세력의 미래와 관련된 어떤 비전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아니 폐지하라니까 왜 이렇게 안 해? 아니 7월 17일 전에 폐지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안 합니까? 당대표를 했던 분이 그 정도 당에 대한 통솔력, 지도력이 없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그 다음에 명팔이. 이거 딱 3개야 3개. 레파토리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 보안수사권 폐지하라니까 하지도 않고 1인 1표제는 다 됐잖아. 다 됐는데 뭘 어쩌라고. 그러면 이제 뭐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처럼 앞으로 그럼 1인 1표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지. 자, 지금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더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1인 1표제 했다. 그리고 1인 1표제를 정청래가 했습니까? 정청래 혼자 했어요? 뭐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이미 다 기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1인 1표제는. 그냥 대의원제 하나 사실상 폐지가 된 거잖아. 대의원제도 뭐 완전히 폐지된 것도 아니고. 1인 1표제의 기틀을 다 다져놓은 건, 뭐, 김민석 의원이, 가만히 보면 1인 1표제는 김민석의 정치 인생의 역사하고 오히려 연관이 있어요. 그죠? 국민 경선을 최초로 설계한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께 국민 경선제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에요. 그래서 국민 경선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진짜 이 친문 세력들은 유시민은 이거 진짜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쥐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 뭐 치매 걸렸다고 욕하는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집권 말기에 무슨 물러나야 된다. 뭐 치매 걸렸냐. 자제분들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자제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정치 검찰에 이런 탄압이다라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공격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게 없잖아, 그죠? 전임 정부가 성공을 해야 재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유시민은 어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앞길도 막은 거예요. 김대중한테 저주를 퍼버서 김대중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유시민은 노무현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 경선을 도입해가지고 노무현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김민석이고, 그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됐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트로이 목마가 돼가지고 그 스스로 들어간 것도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서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도 김민석이고, 그러니까 김민석이 없었으면은 노무현이 없었던 거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블루님 공부도 안 하고 매일 똑같은 말만 하는 정청래 한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석 의원이 꼭 뭐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설계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국민 경선 제도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거고, 또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민석은 친노 친문의 은인인 거예요. 은인. 친노 친문 세력들이 지금 20여 년 동안 민주당을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민주당의 어떤 기득권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뭐 김민석 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김민석을 무슨 뭐 철새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참 배은망덕한 인간들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뭐 1인 1표제 얘기하다가 다시 뭐 옛날 얘기가 다시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건 김민석이 1인 1표제 당원주권 민주주의에 그 국민주권 민주주의에 저는 설계자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도 이런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그 발전시키는 이런 데서 지대한 공을 세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청래는 여기다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러니까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의원의 공을 마치 자신이 1인 1표제를 뭐 다 만든 창시자인 것처럼, 문조털레 유의 창시자 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것처럼 본인이 마치 1인 1표제의 창시자인 것처럼 유권자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정청래가 한 거는 딱 하나예요. 대의원 표와 당원 표의 이제 등가, 이거 만들어낸 거 딱 하나지. 검찰개혁 문제만 해도 그러잖아요. 검찰개혁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과 총리가 검찰개혁 TF를 이끌었던 총리가 지금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 본인은 그 김민석 의원이 뭐 스픽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게 당대표의 동의 없이 그 2차 검찰개혁안 나왔을 때, 정부안이 나왔을 때, 그때 정청래가 자기는 모르는 일인 것처럼 사기치고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선동해가지고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제는 그 당대표 선거할 때 TV 토론할 때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당대표의 추인 없이 어떻게 정부안이 확정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청래가 정부안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야. 그런데 아닌 것처럼 사기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게 뭐 간첩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짓이 어딨어요. 기가 막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제 뭐 당대표 그 2기를 본인이 이제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어쨌건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도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에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 아무튼 폐지를 하면 되잖아. 본인이 당대표 되면은 폐지할 거잖아요. 그럼 검찰개혁도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임기 2년 동안은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할지, 또 당은 어떻게 혁신을 하고 1인 1표제는 어떻게 완성을 할지, 뭐 이런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니, 이러고 당대표를 왜 하겠다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총선 공천권만 휘두르면 다예요? 그리고 할 줄 아는 거는 명팔이.
지금 명팔이 하면은 거기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뭐 대놓고 정청래를 패싱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시즌2를 만들겠다? 다음 정부도 이재명 정부 시즌2를 만들겠다? 그게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시즌2를 만드는 건 좋다 이거야. 그 시즌1 때 좀 잘해야지. 지금까지 대통령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고 지방선거 말아먹고 이래놓고 이재명 정부 시즌2를 만들겠다라는데 거기에 공감을 할 만한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해요, 다 욕해.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요즘 송영길 의원 참 워딩이 세죠? 예. 뒤에 좀 뭐 소개를 해드릴 거긴 한데, 이제 1인 1표제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송영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고성국 전환길처럼 이게 그 유튜버들이 설치고 이게 동물의 왕국을 만들고 있다. 이게 무슨 1인 1표제냐.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근데 전환길 고성국이 지금 어제 이제 그 JTBC 뉴스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고성국이 이제 보수의 유시민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길이 이제 보수의 김어준이다. 그걸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저는 지적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가장 오랫동안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김어준하고 제가 오랫동안 싸워왔던 이유도 이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 된다, 결국은. 동물의 왕국이 된 거지. 왜 이게 동물의 왕국이 됐냐면, 제가 볼 때는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송영길 의원님이 오늘 제 방송을 지금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그 표현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물의 왕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축병원이야, 가축병원. 예? 그 개돼지를, 유권자들하고 당원들을 개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축병원이라니까 그것도 안 맞네. 예, 가축병원은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이거 동물병원이에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동물병원을 만들고 있어, 지금. 동물정신병원이야, 이게. 응? 아니, 그 털레반들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볼 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유권자들을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김어준하고 유시민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개, 돼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끌려다니는, 그럼 뭐 무지성 상태를 만드는 게, 이게 지금 털레반들, 김어준과, 유시민이 하고 있는 짓 아니에요. 그래, 이게 뭐 가축 정신병원이지, 이게. 민주당을 가축 정신, 동물 정신병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일 또 뭐 이런 발언을 하신다라면은 그 동물의 왕국은 동물들을 모독하는 거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지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털레반들 딴지 게시판 가보세요. 여기 정상적인 지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일단 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을 막 하고 있잖아. 막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고 민주정부가 막 재집권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까고 막 김민석을 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건 정신 분열 상태예요, 완전히. 그래서 내일 또 송영길 의원님이 이런 언급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때는 꼭 그런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동물 정신병원이다. 고성국이나 전환길처럼 민주당을 동물 정신병원으로 만들고 있다. 이 표현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없다 보니까 선거 전략 자체가 뭐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청래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고 물어.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그걸 어머니한테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아니, 당대표가 가르쳐줘야지,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당대표한테, 여당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유, 대표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전략을 바꿨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읍소 전략, 이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실력이 있어, 뭐 잘생기길 했어, 조국처럼. 뭐 조국은 그래도 뭐 생긴 거나 그런 대로 괜찮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빨이 좋아요, 정책이 있어요, 뭐 비주얼이 좋아, 목소리가 좋아, 가래침은 왜 이렇게
예? 버커 막 아니 뭐가 호감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어? 제가 웬만하면 뭐 호감을 좀 느껴보려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점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응? 그러니까 본인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결국은 하는 게 뭐냐 그냥 읍소 전략 하는 거예요. 동정표. 근데 지금 동정표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볼 때 동정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아까 마포에서, 예. 이 얘기는 좀, 마포에 이제 최민희랑 같이 나타났어요. 둘이 런닝메이트죠? 최민희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 최민희가 이제 오늘 마포구 지역위원회 당원 행사에 이렇게, 당원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청래하고, 이렇게 둘이, 예, 가가지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민희가 이제 뭐 정청래의 런닝메이트고, 제가 볼 때는 털레반들도 그건 알 거예요. 뭐냐면은 세 명이 출마를 했는데, 청래당 쪽에서 세 명이 다 당선되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거를 본인들도 알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털레반의 이제 최소 목표가 뭐냐 하면은, 최민희를 넣는 게, 최소 목표일 거예요. 왜 최민희를 넣는 게 제가 최소 목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얘네들이 최고위원회에 출마를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에 들어가 봐야, 당대표가 김민석이 되고, 어쨌건, 지금 친명 성향의, 이런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60% 정도에 육박하는 지금 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친청이 다수가 되는 이제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유는 김민석 당대표 체제를 망가뜨리는 게 목표예요.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는 목표가 김민석 당대표 체제를 망가뜨리는 게 목표다. 그래서 민주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민주당이 이제 혼란스러워야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제가 얘네들이 반정부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정부 세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당권을 잡고 당대표가 되고 대권을 잡고 이게 목표가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흔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망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제 전략이 눈에 보여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김민석의 민주당을, 김민석 대표 체제를 가장 잘 망가뜨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얘네들의 전략이 보이는 거야. 그죠? 얘네들의 목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가장 잘 망가뜨릴 수 있는 인물이 꼭 최고위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3명, 청래당 후보 3명 중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중에 한 명만 딱 고른다면, 이재명 정부를, 민주당을 망가뜨리는데, 김민석 체제를 망가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최민희다. 그죠? 이거 다 나오잖아요. 최민희잖아요. 망가뜨리는 건, 깽판 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최민희보다 잘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민주당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깽판 치는 거 하나는 가장 잘할 인물이 제가 볼 때는 최민희다. 그래서 최민희를 어떻게건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할 거다. 그래서 정청래와 최민희가 이제 런닝메이트가 되는 거죠. 런닝메이트가. 정청래가 이제 최민희를 계속 끼고 다닐 거예요. 본인은 당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제 슬슬 느끼는 상황일 것 같고, 설령 당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김민석 체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엑스맨을 확실히, 프락치를 확실히 하나 박자. 예, 프락치를 확실히 하나 박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최민희지. 그래서 최민희하고 정청래가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완전히 남매처럼 붙어 다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여기 재밌는 글을 썼는데 제가 재밌는 대목이 있어서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거 기가 막혀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당대표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당대표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말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모 때부터 20년이 훌쩍 넘는 동안 봐온 정청래 후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소통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야, 제가 태어나서 들어본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본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이 최민희 당대표의 최고의 덕목이 정직인데 정청래는 20년 동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제가 이러니까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동물정신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정청래의 거짓말이 최근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정청래가 사기질 친 게 걸린 것만 해도 지금 몇 가지예요. 걸린 것만 해도. 최근에 지금 검찰개혁 문제, 보안수사권 문제, 보안수사권 이건 이미 걸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청래가 김민석 의원이 5월 달에 당에 보안수사권 폐지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처음에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 못 들었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그랬어. 그러다가 지난번에 출마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전화 받은 적은 없다. 이걸로 말이 바뀌었어요. 김민석 의원이 한정혜 정책위 의장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하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아니 전화를 받지 못한 건 팩트겠지.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나는 몰랐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잖아. 그 슬쩍 말을 바꾸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된 거죠 이미. 처음에 했던 얘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건 거짓말이야. 전화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이 바뀌었잖아. 전화는 안 받았겠지. 김민석 총리가 직접 전화할 리는 없죠. 당대표한테 왜 직접 전화를 합니까? 검찰개혁 TF가 있고 정책위 의장이 당을 대표해서 TF에 참여를 해가지고 정부의 의견을 당의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서 그걸 당연히 정책위 의장이 당대표한테 전달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정혜가 보고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안 해. 그게 거짓말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나라를 뒤집어 놓을 엄청난 거짓말을 마구 해대고도 있는데 그것뿐이에요. 당원 전당대회 때 통합 전당대회 하자. 이것도 거짓말인 거 확인됐잖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정부에서 이것도 거짓말이고 본인이 같이 있었다며. 홍익표하고 강득구 최고위원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며. 같이 있었으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에 그 합의했잖아요. 응? 검찰개혁안 관련해가지고 합의해놓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고했는데 나 보고 받은 적 없다 쌩하고 입만 열면 구라예요 정청래는. 근데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최민희는? 제가 살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진짜. 아니 온 국민이 거짓말인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SNS에다 저런 거짓말을 해. 제가 역대 들어본 거짓말 중에 제일 거짓말이 이명박이죠. 이명박이 가훈이 정직이 아닙니까? 그거 이후로 제일 웃겼어 오늘이. 이명박의 가훈이 정직이란 얘기를 제가 들은 이후로 최민희가 정청래는 20년 동안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그 이후로 가장 웃겼던 것 같아요. 야, 이명박이 진짜 배꼽을 잡고 쓰러질 일이 아닌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자들이 전 민주당 금배지를 달고 있다라는 것부터가 참 부끄러워요 진짜. 무슨 최고위원이 당대표니 이런 걸 논하기 앞서서
이런 자들이 민주당 금배치를 달고 있다라는 게 부끄러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저렇게 누구나 다 하는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데. 복만삼님, 이명박이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와, 쌍벽을 이루는 발언이다. 저거 영원히 박제가 돼가지고, 최민희의 흑역사로, 저는 기록이,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제가 그러잖아요. 친문에, 이제 문씨 집안 가오는 내로남불이고, 문씨 집안 주특기가, 그죠? 철판,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고 얼굴 두껍고 내로남불 할 줄 알아야 친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문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친문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정직해. 방송도 저는 너무 정직하게 하고 있잖아. 제가 어떻게 친문을 합니까? 저는 체질적으로 친문이 될 수 없는 거지. DNA 자체가 반문 DNA를 타고난 거예요, 저는. 친문이 되려면 좀 거짓말도 하고 내로남불도 하고 좀 뻔뻔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진짜 이 거짓말을 못해. 그 체질적으로 안 돼요. 막 그 제가 복숭아 못 먹는 것처럼 거짓말하면 제가 다 얼굴에 나와 저는. 그래서 DNA 자체가 반문 DNA를 타고나가지고 저는 절대 친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김어준이 최욱이 와 왜 이렇게 큰 스피커가 될 수 있었는지 알겠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김어준하고 최욱이 친문 DNA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